제가 잠시 제 생각과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알쓸 신작 관련한 정보를 한 가지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. 제가 정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,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는 게 제 정치를 하는 소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줄기입니다. 그런데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정말로 지구사에, 생명사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 정말 그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저희가 현재 이렇게 있는 많은 생명체, 지구 역사가 46억 년 됐는데요. 38억 년 전에 최초의 단세포가 출현해서 거의 20억 년에 걸쳐서 다세포로 진화하고 그 다세포가 최초의 세포를 만들고 그리고 그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5억 년 전에 폭발적으로 생명체가 진화해서 여기까지 온 역사가 있습니다. 그 역사를 거듭해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는 이 모습도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. 생명 하나하나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그 생명의 변화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DNA. 그 DNA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핵종이죠. 그런데 그게 자연적인 진화가 아니라 인위적인 핵종을 통해서 진화의 과정에 어떤 돌연변이가 나타날지 모릅니다. 예전에 한강의 괴물이라고 하는 한강을 소재로 한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. 그 영화 맨 처음 시작할 대목에 그 어떤 공장에서 독극물이 하나 떨어집니다. 그게 괴물이 됩니다. 지금 일본이 하는 행태가 장차 30년, 50년, 100년 후에 어떤 괴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. 그 괴물 두고 보면 정말로 죄를 짓는 겁니다. 이론적으로 우리 지구 행성 외에 이론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과학적인 통계는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곳에도 생명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최근에 우리 인류가 목성의 두 번째 행성인 유로파에 탐사선을 파견하려고 합니다. 왜? 그 안에 물이 발견됐습니다. 그 물이 치솟는 것을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찍었습니다. 목성의 두 번째 행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겠다. 그러면 그 생명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? 그것이 궁금해서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탐사하기 위해서 곧 탐사선이 발사됩니다. 그 탐사선이 유로파에 도착할 무렵에 일본 앞에 버려진 방사능 물질 때문에 바다에 많은 생명체의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 문제 때문에라도 일본이 그 짓을 하면 안 됩니다.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우리 인류가 최초로 민공위성을 발사합니다. 달나라에 아폴로 17호입니다. 그 아폴로 17호가 처음으로 지구 행성 사진을 찍습니다. 그렇게 찍은 사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푸른 구슬, 블루 마블이라고 하는 구슬입니다. 그 구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다와 육지의 구분이 있을 뿐 국경이라는 게 없습니다. 특히 바다는 국경이 없습니다. 일본이 흘린다고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흘러나가는 순간 공유의 바다로 흘러갑니다. 국경을 책임질 수 없는 일본이 어떻게 그 짓을 합니까? 그 짓을 어떻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? 당연히 막아야겠죠. 일본이 전형적으로 사실은 내로남불
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조금 더 공론화를 해야 될 사안인데요. 1993년에 과거 러시아, 지금 과거 소련, 지금의 러시아가 동해 앞바다에, 일본은 일본해라고 했겠죠, 해군의 핵 잠수함에 고준위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려고 했었어요. 그거를 일본이 알게 됐어요. 1993년도 일이. 그래서 당시에 일본이요, 그 러시아, 구소련의 핵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싸웠어요. 그것 때문에 런던 협약이 맞았어요. 당시까지는 고준위 폐기물은 버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, 그때 중저준위 폐기물도 더 이상 바다에 버리는 것은 안 된다고 협약을 했습니다. 우리는 뒤늦게 런던 협약에 가입합니다. 그래서 2012년경에 우리도 바다에 음식물 쓰레기, 산업 폐기물 바다에 안 버리게 됩니다. 일본은 그 전에 런던 협약에 가입합니다. 일본이 바다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버리는 것은 명백한 런던 협약 위반입니다. 그 런던 협약을 강화시킨 당사자가 일본입니다.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. 그래서 저희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해양재판소에 이 문제를 재판소에 끌고 가서 판단을 받는 것,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. IAEA 사무총장이 한국에 온다는데 이참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. 기억하십니까?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후쿠시마는 완전히 폭발하지 않았다. 다만 쓰나미 때문에 피해를 크게 봤다. 따라서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.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참 무식하죠. 사실 자체를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. 그러니까 별 사고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?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아직도 그것과 같은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. 제가 한 말씀만 보태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 세계 경제가 실제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, 기후위기를 막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아시는 대로 2030년까지 애플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2030년까지 반도체는 재생에너지 100%로 만들어라, 그렇게 납품해라,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한국이 비상입니다. 그런데 한국의 정부, 특히 산업부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CF100으로 하겠다, 재생에너지 100%는 어려우니 소위 카본 프리 100으로 하겠다, 이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근거로 드는 게 뭐냐면 구글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. 도대체 구글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? 찾아봤더니 영 내용이 다릅니다.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요거는 좀 똑바로 아셔야 되는데요. 구글이 최근에 아리백을 넘어서 24/7이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요, 아리백은 내가 쓰는 전체 전력을 연평균해서 그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가져오면 100%를 가져오면 총 전력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면 아리백이 됩니다. 그런데 실제로 하루하루 사용하는 걸로 보면 그때그때 원전 거도 썼다가 석탄도 썼다가 재생에너지도 썼다가 재생에너지가 남을 때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는 탄소 중립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24/7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24시간 모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자, 이렇게 하는 캠페인입니다. 그렇게 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그 외의 에너지, 그린 수소 혹은 ESS, 그리고 원자력을 조금 넣어줬습니다. 원자력도 포함될 수 있다. 그런데
그것을 근거로 딱 뽑아와가지고 CF100을 하겠다. 자세히 따져봤더니 이런 겁니다. 마무리합니다. 최근에 정부가 신한울 3, 4, 5기를 더해서 내년에 발표할 11차 전기본에 원자력 발전소를 4개에서 6개를 추가로 더 짓겠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10차 전기본에서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30% 높였고 했었는데 그거를 21%로 낮추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원전 비중을 34%까지 높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것 그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. 이게 안전해야 원전을 더 지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원전은 그 자체로 사고가 나면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매우 위험하고 사고가 서로 안 나더라도 최소한 20만 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지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짓지 말자는 게 세계적인 공론인데 지금 그 구도가 흐트러지고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계속 원전으로 가보고 싶어 하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보입니다. 그 문제가 조만간 한국의 원전을 더 짓자 말자 하는 문제로 또 옮겨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리고 그 논리로 소위 CF100이라고 하는 폐기한 한국식 논리를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. 우리 당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왕에 생긴 원전은 안전하게 관리하되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재생에너지 중심 새로운 사회로 가는데 저희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